3개월 전 검진 결과 정상이었는데 내가 암에 걸리다니. 분명 정상비라는 판정을 받아 안심하고 계시다 날벼락 맞은 분들 있을 겁니다. 나는 정상 판정 받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나 자책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 이유는 검진을 받긴 받았는데 정작 그 결과를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상비라는 판정 받으면 정상이라는 글자만 보고 안심하고 끝냅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미 질환이 진행된 상태가 됩니다. 분변검사에서 양성 나왔는데 대장 내시경 안 받고 넘어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진 결과를 어떻게 읽고 언제까지 뭘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내 건강 해치는 결과가 나옵니다. 검진표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정상 판정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기한 지났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황금알 정보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똑똑한 생활정보 빠르게 받아가세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정상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정상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어와 정상비입니다. 정상어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비는 경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병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비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비를 받고 정상이라는 글자만 보고 안심해버리는 겁니다. 재검사 안내문이 결과지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안 보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때는 이미 질환으로 진행된 상태가 됩니다. 혈압이 경계였는데 고혈압으로 넘어가고 혈당이 경계였는데 당뇨가 되는 겁니다. 간 수치가 경계였는데 지방간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경계였는데 고지혈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정상비 단계에서 재검사만 받고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꿨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정상비는 정상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짝수년 홀수년 착각입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받는 게 아닙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년도에, 홀수면 홀수년도에 받습니다. 1950년생, 1952년생, 1954년생은 2024년, 2026년에 받는 겁니다. 1951년생, 1953년생, 1955년생은 2025년, 2027년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착각해서 해당 안 되는 해에 병원 예약했다가 비용 청구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번째, 검진 전날 혈압약 복용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려면 공복이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약도 아예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혈압약은 검진 당일 아침에도 복용 가능합니다. 새벽 6시쯤 소량의 물로 드시면 됩니다. 혈압약을 안 먹고 가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서 정확한 검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은 평소처럼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3번째, 검진 전날 당뇨약 복용 가능 착각입니다. 혈압약은 먹어도 되는데 당뇨약은 절대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맞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쓰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진 당일 아침에는 당뇨약과 인슐린을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진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4번째, 수면 내시경 무료안입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가 아닙니다. 위내시경 수면 비용은 대략 78,000원 정도 추가됩니다.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같이 하면서 수면으로 하면 154,000원 정도 추가됩니다. 검진은 무료인데 수면 비용은 본인이 내는 겁니다.
5번째, 용종 제거 무료안입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받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료가 아닙니다. 용종 하나당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용종이 3개 나오면 24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검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치료는 본인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김철호 씨는 건강검진 예약을 해놓으셨습니다. 검진 전날 저녁에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내일 검진인데 저녁만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안 하셨는데 술은 드셨습니다. 소주 반 병 정도 드시고 집에 가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복으로 검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ALT, AST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중성지방도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일반 질환 의심 판정이 찍혔습니다.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피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간 수치도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알고 보니 검진 전날 술 때문에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검진 23일 전부터는 금주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중성지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로 검진을 받으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평소에는 정상인데 검사에서만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낭비되고 괜히 걱정만 하게 됩니다. 술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 23일 전부터는 기름진 음식, 고기, 튀김 이런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70대 김숙희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1953년생이십니다. 2024년 11월쯤 되니까 주변 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도 검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병원에 전화해서 건강검진 예약을 하셨습니다. 12월 초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검진 전날 저녁 일찍 드시고 밤 9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복으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접수하고 검진표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직원분이 어르신, 올해는 대상자가 아니신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아닌가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출생 연도가 1953년이시잖아요. 끝자리가 3이니까 홀수년도에 받으셔야 합니다. 2024년은 짝수년도라서 어르신은 내년 2025년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제야 아셨습니다. 본인이 짝수년 홀수년을 착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공복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검진은 받으셨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 약 12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검진은 대상자만 무료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해에 받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분은 할 수 없이 12만 원을 내셨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병원 예약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먼저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올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건강보험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앱 깔아서 로그인하시면 건강검진 메뉴에서 대상자 여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확인하고 병원 예약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짝수면 짝수년도, 홀수면 홀수년도입니다. 이제부터는 건강검진 받을 때 실제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상자 조회부터 합니다. 병원 예약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먼저 하십시오.
올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더건강보험 앱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하고 병원 예약하면 비용 청구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검진 23일 전부터 금주합니다. 술은 검진 23일 전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간 수치와 중성지방이 올라가서 정확한 검사가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 고기, 튀김도 같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검진 전날 저녁은 오후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십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죽이나 미음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하십시오. 네 번째, 검진 전날 밤 9시 또는 12시 이후 금식합니다. 병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병원은 밤 9시 이후 금식, 어떤 병원은 밤 12시 이후 금식이라고 합니다. 예약할 때 병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물도 안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검진 당일 아침 혈압약만 소량 물로 복용합니다. 새벽 6시쯤 혈압약을 소량의 물로 드시면 됩니다. 한 모금 정도 물로만 삼키는 겁니다. 혈압약은 먹어도 됩니다. 여섯 번째, 검진 당일 아침 당뇨약 인슐린은 절대 복용 금지입니다. 당뇨약과 인슐린은 공복에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검진 끝나고 식사하신 다음에 드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검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합니다. 전날 저녁 7시에 식사했으면 다음날 아침 최소 8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보통 10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는 게 정확한 검사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검진표 분실 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습니다. 검진표를 잃어버리셨어도 괜찮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출력해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가 됩니다. 아홉 번째, 검진 결과 정상 비경계 판정 시 36개월 이내 재검사 받습니다. 정상 비 받으셨으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 가서 건강검진에서 정상 비 나왔다고 하시면 재검사 해줍니다. 열 번째, 분변자 혈검사 양성 시 대장 내시경 무료 2차 검진 받습니다. 분변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2차 검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1번째, 검진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한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6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하면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도 안 나오고 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따라 하시면 실수 없이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받고 나서 검진 결과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부담되는 금액이 되기도 하는데요. 검진 결과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 용종 제거 보장 확인입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받다가 용종 제거하면 비용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당 8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신 분은 이게 보장됩니다. 본인 부담금 10에서 20%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줍니다. 용종 3개 제거해서 60만원 나왔으면 본인은 6만원에서 12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받는 겁니다. 보험 가입하셨으면 병원비 영수증 받아서 보험 청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손의료보험 조직검사보장 확인입니다. 내시경 받다가 이상 소견 나오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조직대원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비용이 나갑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이것도 보장해줍니다. 조직검사 비용, 병리검사 비용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꼭 챙기십시오. 세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입니다. 만약에 검진 결과 암이 발견됐다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긴 한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서 최대 연 2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 안내해 줍니다. 네 번째, 중증질환 산정 특례 신청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 진단받으면 산정 특례라는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5%로 내려갑니다. 암 수술비가 1,000만 원이면 원래는 300만 원 내야 하는데 산정 특례 적용받으면 50만 원만 내는 겁니다. 병원에서 산정 특례 신청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많이 쓰신 분들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1년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병원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 쓴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300만 원인데 1년 동안 500만 원 썼으면 2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기도 하는데 혹시 안 왔으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판정받으셨으면 등록관리 사업에 신청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무료로 혈압, 혈당 관리를 도와줍니다. 약 처방도 해주고 정기적으로 상담도 해줍니다. 보건소 가서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신청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상담, 운동상담, 건강교육 전부 무료입니다. 집 근처 보건소에 전화해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하나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프로그램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제도들은 전부 건강검진 받고 나서 연결되는 제도들입니다. 검진만 받고 끝내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비 부담도 줄이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 비 판정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재검사입니다. 정상 비는 정상이 아니라 경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병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넘어가서 평생 약 먹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검진 기한 12월 31일 지나도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년도, 홀수면 홀수년도입니다. 1950년생, 1952년생, 1954년생은 2026년의 검진 대상입니다. 1951년생, 1953년생, 1955년생은 2027년의 검진 대상입니다. 오늘 당장 할 행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십시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십시오. 5분이면 확인됩니다. 올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검진 받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전부 나옵니다. 결과에서 정상 비 있으면 바로 병원 예약하십시오. 분변자 혈검사 양성 나왔으면 대장 내시경 예약하십시오. 기한 지났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연장 신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건강 관련 제도를 보시든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짝수년도 대상인지 홀수년도 대상인지 먼저 보십시오. 둘, 정상 판정의 종류입니다. 정상어인지 정상비인지 꼭 구분하십시오. 정상비는 정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건강검진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도 의사가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의외로 정상비 결과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께 꼭 알려주시고 올해 무료 건강검진 꼭 챙기셔서 병 키우지 마세요. 황금알 정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똑똑한 정보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해 되세요. 감사합니다.